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태준 수석부원장께서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및 부서장 인사 실시에 대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석부원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가 자료를 좀 사안이 쌓이다 보니까 좀 늦게 배포해서 일부 기자분들은 점심 드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하고 이제 부서장의 인사 내용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 내용은 여러분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하고 보도자료 부침이 있습니다. 부침 내용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부침 내용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침 내용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융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융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금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들이 정부안을 포함해서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융행정체계 전면 개편 문제 등과 연계되어서 법안 처리가 2년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배경은 제재 위주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은행감독원이 출범한 이후 약 60여년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중점을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 적발과 또 관련 임직원 제재에 두고 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회사 검사의 중점을 금융 건전성 유지에 두면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대응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직원 제재로 귀결되는 금융감독원의 빈번한 검사가 금융보신주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또 작용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난해 4월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검사 조직 개편 방침을 제시한 바가 있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금감원 검사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기업 구조조정 추진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보다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조직 효율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금감원 조직 운영 과정에서 노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고 또 금융감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감원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4가지 추진 배경하에 이번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의 감독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금감원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금융개혁을 실천함과 동시에 금융개혁의 추진 동력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조직 개편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방금 추진 배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 첫 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원장보급 처장 그리고 3국 2실 137명이 이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그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라든가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역별 감시기능 보강입니다. 금융 영업 현장, 그러니까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지점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와 시정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금융 소비자보호처로 통합하고 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비은행 소비자보호국, 그리고 보험 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 소비자보호실과 같이 이렇게 신설되는 권역별 소비자 보호 부서를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배치하고 이 부서들은 금융회사의 일선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와 시정, 그리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민생침해 5대 금융학 척결 등 불법 금융행위 대응 조직을 확대 보강해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불법 금융 대응단 그리고 보험사기 대응단으로 재편하고 기능도 보강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 처리 조직 및 인력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금융민원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통합해서 금융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현재 39명 수준에서 79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민원센터에는 금융회사에서 단연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 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건수가 많은 인천광역시에 금감원 지원을 신설하고 6개 지방사무소를 지원으로 전환해서 관할 지역 내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주요 개편 내용인 금융회사 검사조직의 전면 개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기능별 구분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은행 검사국에서는 일반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와 법규 위반 검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은행 검사국은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와 법규 위반을 이렇게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감원의 검사가 금융 건전성 유지보다는 경미한 위기사항 적발 위주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사항 적발 위주 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 임직원 체제로 이어져서 다수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검사 수검 부담 애로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반을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금융회사 검사 담당 조직을 건전성을 담당하는 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건전성 담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 건전성 담당국은 모니터링이나 서명 검사, 현장 검사를 필요에 따라서 병행 실시하되 검사에 따른 조치는 경영 지도나 MOU 체결, 이행계획 진구, 적기 시정 조치와 같은 행정적 조치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충법성 검사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중대 그리고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건전성 검사국은 충분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 이런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앞서 설명드린 그 준법성 검사국과 건전성 담당국 이러한 그 이원화된 검사 체제는 은행이나 금융투자, 보험권역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운영 결과를 지켜본 후에 앞으로 개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개편 내용,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감원 내에서 금융회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여러 부서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건전성 감독 업무 중 건전경영 총괄 업무는 은행감독국, 그리고 상시감시 및 경영 실태평가 업무는 은행검사국,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업무는 은행 리스크 업무실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넓게 보면 건전성 유지라는 이런 같은 목표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분산 이렇게 됨에 따라서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다수 부서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은행, 금융투자업 그리고 보험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조직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 일원화하겠습니다. 이 건전성 담당 부서에서는 건전경영 총괄, 그리고 경영 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 관리 등 건전성과 관련된 제반 감독 검사 업무를 전담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개편 내용입니다. 금융감독 조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금 은행하고 비은행 분야의 경우 감독과 검사 업무를 분리해서 서로 다른 이제 부원장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이 저하되고 또 금융회사들도 이중적인 부담이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과 그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이런 대응, 그러니까 단속 기능을 한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또한 그 불법 금융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금융감독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조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그리고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비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부원장보의 담당 업무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대응 업무를 별도 조직에서 분담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중소기업 지원 업무는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담당하고 불법 금융에 대한 대응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험사기 대응 업무도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 시장 확대 등에 대응하여 연금금융실을 신설하는 대신에 현재 복합금융감독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파생상품 감독 업무는 자본시장 감독국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 방식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리 위주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응해서 보험상품 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 개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법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 업무 수요를 반영해서 대법 감독팀을 신설하고 벤사에 대한 검사 수요를 감안해서 벤사에 대한 상시 감시팀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험권역의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리스크 업무팀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회계 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합사건 조사팀을 신설하고 기존의 시장감시팀을 시장 정보분석 1팀과 2팀으로 확대해서 사이버 불공정 거래라든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리스크 감독 강화를 위해서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 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의혹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신속히 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조사국 내 특별 감리팀도 신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행이라고 기대 효과 말씀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조직 개편안은 2016년 2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배치도 가급적 조기에 완료해서 감독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수시로 보완해서 이런 새로운 조직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개편 후에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기능별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제재위주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벗어남으로써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금융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 검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감원의 검사는 곧 처벌, 제재라는 인식과 관행이 바뀜으로써 금융회사의 검사 수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 기간도 단축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금융회사의 대금감원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금감원 조직도 비교는 뒤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 조직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그 부서장 인사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 이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조직 개편과 함께 금감원 국실장 보직의 약 88.5%가 변동하는 큰 폭의 부서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부서장 인사에서는 세대 교체와 발탁 인사 그리고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통해서 금융 감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62년생 부서장들이 맡고 있는 주요 보직에 63년생, 64년생 그리고 65년생 부서장들을 대거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부국장들을 발탁해서 그 실장급에 바로 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출범 17년 만에 처음으로 내부 승진자 출신의 여성 부서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연, 지연, 출신 등 비합리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역량과 업무 경력 등을 감안해서 그 자리에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그 조직 개편 내용하고 부서장 인사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